여기 기안84님을 주인공으로 한 두 예능이 있습니다. ENA에서 제작한 기안 이세오와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대환장 기안장입니다. 메인 콘텐츠는 다르더라도 두 예능 모두 기안84라는 핵심 캐릭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안 이세오는 시청률 0%, 대환장 기안장은 넷플릭스 글로벌 10위권 진입 및 한국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적이 극명하게 갈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다른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등장해 TV 프로그램이 망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OTT가 시청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실제로 스마트 TV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8%에 달하는 반면에 케이블과 지상파 시청 비율은 각각 30%, 20%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시청 패턴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긴 합니다. 그렇다면 OTT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성적이 좋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시청률 0%를 기록한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청률 0%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의 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을 연출한 김태호 PD가 제작한 My Name is Gabriel은 전 회차 모두 시청률 1%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부분에서는 MBC의 한이와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서와 너에게 가는 속도, 순정 복서 등이 시청률 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연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작품들에 참여한 배우진을 살펴보면 대답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신혜연, 최종엽 등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배우 이동욱이 출연한 기혼 보험은 시청률 3%에서 시작해서 1%까지 추락했습니다. 자, 이런 시청률 0% 현상은 드라마나 예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24년 올림픽 파리 개막식도 0%의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KBS, MBC, SBS 3사의 합산이 3%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합계 시청률은 17%나 나왔는데 말이죠. 물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 본선에 못 올라간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후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 0%의 시청률에는 재앙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0% 시청률이라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아무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백분율은 닐슨 코리아가 조사하는 패널 표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0%의 시청률을 다른 말로 하자면 닐슨 코리아가 조사한 패널 중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닐슨 코리아가 놓친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일부의 사례겠죠. TV 프로그램을 TV로 시청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는 큰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능이나 드라마가 유튜브 콘텐츠보다 재미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TV를 보는 대신 넷플릭스 같은 OTT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뻔한 말이지만 TV와 달리 OTT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TV 대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상세히 조사한 케이스를 찾기 어려워 한번 알아봤습니다. TV 시청률 0%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시청 습관에 대해서 말이죠. 우선 TV 시청률 0%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기 전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내 TV 보급 현황과 TV를 실제로 이용한 비율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겠죠. 순전히 제 궁금증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100명이 TV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50명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TV 사용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12년 기준 TV를 한 대 이상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96.7%였고 23년 TV 보유 현황은 99.1%나 됩니다. TV 사용은 제쳐두더라도 중요한 건 집마다 TV 한 대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TV 시청 시간은 어떨까요? 시청 시간이 줄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TV 프로그램 시청은 줄었어도 TV 사용에는 큰 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12년의 TV 시청 시간은 3시간 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TV 시청 시간은 2시간 18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교하면 1시간이나 넘게 차이 나는데 변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TV를 사용해 OTT를 시청하는 시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24년 기준 OTT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10분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TV를 이용하는 비율은 여전히 준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기기로 TV가 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TV를 주요 시청기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TV 보급과 시청 시간을 종합해보자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TV가 있지만 그 사용 방법이 과거와 달라졌다. 과거에는 TV 프로그램만 집중해서 시청했지만 최근에는 TV를 라디오처럼 활용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TV 프로그램 시청 방식을 물어본 질문에서는 TV와 스마트폰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TV 이용과 시청 시간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TV를 온전히 이용하지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
또한 이런 오차 범위를 반영하면 참고 지표 정도는 되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TV 방송에 대해서 한번 규정해 볼까 합니다. TV 방송은 크게 케이블 TV와 IPTV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말 그대로 케이블을 통해 방송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케이블이 설치된 지역에만 셋톱박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과 VOD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IPTV 셋톱박스를 통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상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케이블 TV만으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케이블 TV인데 가능하다고 하시면 TV 기종이 스마트 TV라서 내장된 앱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좌우지간 케이블 TV는 제약이 많아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TV를 이용하던 과거에 중요했던 것은 TV 채널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는 국내 최다 채널 보유를 주된 마케팅 키워드로 활용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채널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됐습니다. 보다 재밌고 보다 편하게 시청하고 싶은 욕구로 바뀐 것이죠. 케이블 TV에서 수많은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패턴을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방송 시청을 위해 TV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큰 화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TV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칙이 절대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콘텐츠에 따라 이 법칙은 손쉽게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재미있다면 사람들은 기존의 패턴을 벗어난 채 TV 앞에 모여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우영우의 1화 시청률은 0.9%로 소위 말하는 0%의 드라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우영우와 관련된 클립과 짤방이 외부 플랫폼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시청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본방을 사수하기 위해 TV 앞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 덕분에 마지막 화에서 17%라는 성적을 거두며 ENA 채널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TV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면 우영우의 전략을 똑같이 따라하면 될까요? 그게 먹혔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겠죠. 이미 외부 플랫폼을 통한 클립 노출 전략은 대부분의 방송사와 제작진이 꾸준히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본방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태호 PD가 연출한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도 0%였고 그리고 맛있는 약속들과 토요일은 밥이 좋다 같은 경우 여러 개편을 진행했음에도 0%의 성적을 얻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모두 외부 플랫폼에 노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역시 TV 시청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콘텐츠의 퀄리티 때문일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재미는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시청률은 결국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 구성된 통계 수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시청률 통계 산정 방식과 시청 집단의 특성입니다. TV 시청률은 TV 수상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OTT나 유튜브, VOD와 같은 외부 플랫폼에서 시청한 이력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IPTV의 VOD 시청조차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청률은 누가 언제 채널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유지했는가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지표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시청률이 개선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시청률 통계의 주요 대상은 60대 이상의 노인층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10대에서 30대는 실시간 방송을 거의 보지 않는다고 봐야 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편하게 즐기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최근 0% 시청률을 기록한 컨텐츠를 나열해볼까요? 나열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60대 이상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했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다수의 방송 컨텐츠는 2040 세대를 핵심 시청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 시청을 위해 TV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방을 사수할 만큼의 컨텐츠가 아니면 굳이 TV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방이나 유튜브 요약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도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콘텐츠당 조회수 몇십만이 나오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률 0% 콘텐츠가 무조건 재미없는 콘텐츠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TV 프로그램한테 주어진 제약은 굉장히 부조리합니다. TV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지만 TV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은 노인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세대만 맞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도 여전히 TV라는 시청 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줄이고 잘 나가는 콘텐츠 중심으로 재방송 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방송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체 제작 콘텐츠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주간 편성에 반드시 방영해야 합니다. 결국 방송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한 프로그램 제작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수도 있겠지만 솔루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설령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해도 그게 영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송 채널에서는 비슷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널 브랜딩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비슷한 결을 가진 컨텐츠를 주로 제작한다는 겁니다. 맛있는 녀석들로 유명한 코미디TV에서 제작한 24년의 예능은 돈줄 맞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강 식탁이 있습니다. IHQ가 리브랜딩하면서 여러 예능을 제작하긴 했지만 결국 음식과 먹방이라는 갈래로 좁혀졌습니다. 우영으로 유명해진 ENA는 TVN 포맷을 참고한 프로그램 편성을 보였습니다. 기한을 필두로 한 예능과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언더커버라는 음악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주제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병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제작과 방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신명 시즌4 제작까지 확정했네요. 이런 전략은 단순히 프로그램 단위의 성공을 우선한다기보다는 시청자에게 어떤 채널인가를 인식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OTT나 유튜브 등 외부 플랫폼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가 콘텐츠 소비 시작점이었다면 이제는 TV로 도착하게 만들려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일반적으로 퍼널의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70% 이상의 이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착지가 TV로 바뀐 이상 0% 시청률은 이제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노잉이나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은 제외하고요. 저도 가끔 축구 경기나 꼭 봐야 할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시청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청보다는 게임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저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막한 집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배우 신혜연 님이 0% 시청률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기가 다 잘못한 것 같고 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이 0%가 배우나 스태프의 잘못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저는 TV 시청만 주요 지표로 삼는 것이 시청률 0%에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 거죠. TV 시청률은 0%라고 하더라도 외부 플랫폼에서 생긴 조회수나 시청 시간도 시청이라는 지표 안에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청률 조사에 대한 방식 변경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방식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TV 시청률에 의존해야겠지만 TV 시청률 0%라는 결과가 콘텐츠의 실패가 아닌 이용 방식에 변화가 주는 기여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이걸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